자,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2027학년도 수능 특강 EBS 교재 독서 지문 교재 페이지 17페이지 됐습니까? 예. 한번 내용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3번, 그죠?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얘기했네. 그죠? 자, 달라붙어 나봅시다. 전류란 앞에다 1라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전류 밀도처럼 앞에다가 2, 다시 내려가서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는 장치의 경우 앞에다가 3 됐니? 예. 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단락 내용에다가 여러분들 단락 체크를 좀 해주면은 나중에 우리가 답의 근거를 찾아갈 때 조금 더 쉽게 찾아가지 않겠냐라는 거야.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단락 가는데, 어우, 재밌다. 자, 전류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류, 다시 네모깡 쳐놓고요. 자, 여러분들은 전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기의 흐름. 그렇지. 그 전류야. 그런데 글쓴이 입장에서 여러분한테 전류라고 해가지고 정의를 내려주는 것은 글쓴이 입장에서 생각하는 전류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미하고는 어떤다? 조금 다르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니까 글쓴이 입장에서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예. 또 전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자신 한다면 독자 정도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는 것만 가지고 또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이 전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겠니? 그렇지, 내려주지 않겠지. 그러면은 다시 글쓴이가 전류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정의를 내려줬다라고 하는 것을 뭘 의미하는 거야? 그 관련된 내용을 또 해나가겠다라는 것을 미리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자? 그렇지, 잡아줘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단락입니다. 보세요. 전류란이라고 했으니까 1차적으로 뭐에 대한 정의가 나왔다고요? 전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나왔더라. 그럼 첫 번째 단락에서 먼저 무엇에 대해서? 그래, 전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에 대한 정의 잡아줘야 되겠죠?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전하를 띤 입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모른다고요? 전류라고 한다. 그래, 우리 생각하는 전기의 흐름, 그거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전하를 띤 입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전류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서 다시요. 전류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 다시 네모 깡 쳐놓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전류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뭔데? 다시 밑줄 쫙 쳐놓게 되면 일정한 시간 동안 도선이나 회로의 단면을 통과한 뭐라 그랬어요? 전하의 양이라고 이야기더라. 방금 전에 전류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정의 내렸었죠? 전하를 띤 입자들이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전류에 됐나요? 네. 세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그 전하의 어떤 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다시 첫 번째 단락에서 전류,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에 대한 정의를 일단은 내려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줄, 단위는 어떻게 한다고요? 암페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다시 세모깡 쳐놓고요. 자, 앞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역접에 해당되는 접속어가 나오게 되면은 앞에 있는 내용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 그렇지. 뒤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런데 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내용 다시 밑줄 쫙 쳐놔야 되겠죠. 도선이나 회로 안에서 전류가 흐를 때에 결국은 뭐가 전자와 원자 간의 충돌로 뭐가 발생한다? 열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더라. 그럼 다시 갑시다. 자, 전류가 흐를 때에, 그죠? 예, 무엇과? 전자와, 그 다음에 무엇에? 원자의, 그죠? 예, 충돌로 인해가지고. 자, 뭐가 발생한다는 거야? 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다고요?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또 설명해 놨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계속 전자는 도선이나 회로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지만 완전히 자유롭게 흐르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도선이나 회로 안의 원자들과 충돌을 반복하면서, 그죠? 무엇이요? 전자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뭘로 바뀐다고요? 열 에너지로 변환되고, 거기에 이제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 아구야, 요거 밑줄 볼까요? 전류의 세기,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커지면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독서지문을 읽어 나갈 때에 어떤 것이 커지다, 그 다음에 작아지다, 그 다음에 넓어지다, 좁아지다, 아니면은 늘어나다, 줄어들다 라고 하는 것을 뭘로 해주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일종의 화살표 표시로 기여해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를 풀어나갈 때 더 쉽게 여러분들 찾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뭐라 그랬었냐? 이랬단 말이에요. 전류의 세기가, 그죠? 예, 전류의 무엇이 세기가 어떤다고요? 커지면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커지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밑줄 긋지 말고 그 옆에다가 어떻게 하자? 그렇지? 화살표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지 않느냐. 자, 그러고 나서 조금만 더 볼게요.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 에너지가 더욱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다시요, 열 에너지라고 하고 이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화살표 위로 딱 해주면 되겠지. 그죠? 예.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출제자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보세요. 전류의 세기가 커질수록 열 에너지가 더 많이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전류의 세기와 열 에너지는 어떤 관계가 된다라는 거야? 그렇지. 비례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선지에서 출제자가 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전류의 세기와 열 에너지가 비례 관계라는 것을 어떤 문장을 통해서 근거로 잡을 수 있는데 바로 이 문장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출제자 입장에서는 뭐 한다고요? 그래, 비례관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읽어 나갈 때 크다, 작다, 그 다음에 뭐 넓어지다, 좁아지다, 아니면 빠르다, 느리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하자? 화살표 기호를 이용해 가지고 좀 체크를 하고 들어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이때 같은 전류라도 도선의 단면적이 좁으면 어구야. 도선의 단면적이 좁으면이라고 했으니까 자, 요것도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도선의 된다고요? 단면적이라고 하고 자, 이것이 좁으면이라고 했으니까 화살표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요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죠? 예. 그래서 도선의 단면적이 좁으면 계속합니다.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어구야. 이거 다시 밑줄 쳐볼까요?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전류의 양.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된다고요? 다시 내문처럼 말합니다. 전류 밀도라고 이야기하네. 그죠? 예. 그래서 다시 뭐에 대해서 전류 밀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고요. 이 전류 밀도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출제자가 아주 좋게 또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나나 완성이 됐죠. 어떻게 한다고요? 도선의 단면적과 전류의 밀도는 비례관계야, 반비례관계야? 그렇지. 바로 반비례관계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한테 내용 일치불일치로 묻기가 굉장히 편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됐니? 예. 그러면서 계속 갑시다. 도선의 단면적이 좁으면은 결국은 전류 밀도는 어떤다고요? 높아지고. 다시 이 전류 밀도가 다시 미안합니다. 도선의 단면적이 어떻게 된다면요? 넓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전류 밀도는 다시 어떤다고요? 낮아진다. 즉 다시 한다면은 도선의 단면적과 전류 밀도는 어떤 관계라는 거야? 반비례 관계가 된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한 거죠. 됐니? 예. 자, 따라서 나왔네요. 다시 또 니까 쳐놓고요. 그죠? 다시 내용 비춰야 되겠죠? 전류 밀도가 높을수록 결국은 단위 부피당 열 발생량이 어떤다고요? 증가한다. 그럼 다시요. 전류 밀도가 어떤다고요? 높을수록 됐습니까? 예. 뭐가요? 열 발생량이 어떤다고요?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결국은 열 에너지가 커져서 열 발생량이 증가하는 것이니까 요 관계를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뭐가 된다는 거야? 아, 비례 관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죠? 예.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열 발생은 이라고 했는데, 자, 불필요한 전력 손실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결국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야? 결국은 열 발생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럼 이제 그것부터 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갈로를 탁 열어봐. 됐니? 예. 다시 갑니다. 열 발생은 불필요한 전력 손실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 전력에 뭐 한다고요? 손실을, 그죠? 예, 뭐 한다고요?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계속 갑니다. 과도한 열로 인해서 기기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회로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까지 갈로 딱 넣어놓게 되면은 이것은 결국은 열 발생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뭘 제시한 거라고요? 문제점을 제시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이 부분이, 그죠? 예, 열 발생에 따른, 됐습니까? 예, 열 발생에 따른 일종의 무엇이 된다고요?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다시 이제 갑시다. 우리가 읽어나가는 글에 있어가지고, 그죠? 어떤 것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 그걸로 그냥 끝내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반드시 그에 따른 뭐가 제시된다고 그랬었지?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돼야지만 완결된 글이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열 발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 제시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따른 뭐가 제시된다는 거지? 해결책이라는 것이 제시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볼게요. 설계 시에 이에 대한 주의가 어떤다고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설계할 때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열 발생 문제점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인지 아나 모르나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 글을 쓴 당신이 어떤다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이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줘 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시 이 글에서는 이제 무엇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다고요? 열 발생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시 몇 가지 방법이 제시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그래야지만 이 글은 어떤 글이 된다고요? 한편에 완성된 글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니?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진짜 그런가? 라고 하는 건데, 자, 이제 두 번째 단락 내용 가보겠습니다. 됐나요? 예. 자, 전류 밀도처럼 다시 갑니다. 도선의 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시 뭐가 있다고요? 표피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야, 재밌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방금 전에 제시했던 이 전류 밀도라고 하는 것이, 그죠? 예, 열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맞아,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은 전류 밀도가 높을수록 열 에너지가 많아짐으로써 열 발생이 나타난다. 그래서 전류 밀도라고 하는 것이 열 발생을 일으키는 하나의 뭐가 된다고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 외에도 또 뭐가 있다라는 거야? 아하, 열 발생에, 그죠? 예,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또 요인으로서, 그죠? 예, 뭐가 있다라는 거죠? 표피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다시 갑시다. 여러분들 표피 효과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글 쓰는 입장에서 다시 또 뭐에 대한 설명해 줘야 되겠니? 표피 효과에 대한 설명을 또 해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읽어 나갈 때 무엇이 표피 효과인가? 표피 효과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다고요? 읽어 나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럼 가봅시다. 자, 교류 전류의 경우에 세기와 방향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데 이에 따라서 전류 주변의 자기장도 어떤다? 함께 변한다. 계속합니다. 이 변화하는 자기장은, 자, 요소 다시 밑으로 쫙 쳐놔볼까요? 이 변화하는 자기장은 도선 내부에 유도 전기장을 발생시키며 이 전기장이 도선 안에서 전자를 회전하는 형태로 움직이게 하는데 이렇게 생긴 소용돌이 모양의 전류를 다시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검도도 아니고 태권도도 아니고 유도 뭐라 그런다? 와전류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다시 자, 두 번째 단락에서 무엇에 대해서 정의 내놨다고요? 아, 유도 와전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였다? 정의를 내려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럼 다시 갑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유도 와전류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할 수 있어 없어요? 설명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한번 읽고 그 내용을 어떤다고 머릿속에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야. 그게 40만 대한민국 수험생들의 공통된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이거를 설령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한다 그러면 시간 걸리겠어, 안 걸리겠어? 걸리겠죠, 당연히.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알잖아. 이걸 굳이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선지에서 유도 와전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은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부분을 찾아오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됐니?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두 번째 단락에서 유도 와전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다, 설명을 해놨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 아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오케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도 와전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해 놨는데, 그다음 갑니다. 네 번째 줄. 도선의 경우에 유도 와전류가 흐르면 내부 전류 분포를 변화시켜서 자, 중심부 전류 밀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감소하고. 감소한다라고 했으니까 다시 뭐 해주면 되겠어요? 화살표 밑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럼 다시요. 유도 와전류가 생기게 된다면, 됐나요? 예. 중심부에, 됐습니까? 예. 중심부에 무엇은요? 전류 밀도는 됐나요? 예, 전류 밀도는 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었지? 아, 감소하고 라고 했으니까 화살표 밑으로 내주면 되겠네. 그죠? 오케이. 그래서 감소하고 도선 표면에서의 전류 흐름이 된다고요? 촉진된다. 그럼 다시 한번 중심부의 전류 밀도는 감소하는 데 비해서 그죠? 예, 표면에서는 어떤다고요?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다고요? 촉진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어떤다고? 화살표 위로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맞니? 예. 그러면서 계속 그래서 전류는 다시 밑줄 쫙 쳐놔볼까요? 도선의 중심부보다는 표면에 따라 집중적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다시 뭐라고 정의내린다고요? 네모처럼 말합니다.
표피 효과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죠? 열 발생의 요인에서, 그죠? 예, 전류 밀도 외에, 그죠? 뭐도 있다 그랬습니까? 표피 효과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표피 효과에 대해서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글쓴이가 뭐에 대해 설명해 주겠다라는 거야? 표피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럼 다시요. 표피 효과라는 건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중심부의 전류 밀도가 어떤 감소함으로써 표면의 어떤 전류의 흐름은 촉진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전류는 도선의 중심부보다는 어디를 따라서 표면을 따라 가지고, 그죠? 예. 집중적으로 된다고요. 흐르게 된다. 됐습니까? 예. 무엇이요? 전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다시 뭐라고 정의내렸다고요? 표피 효과라고 정의내렸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보세요. 이 표피 효과라고 하는 것도 열 발생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의 요인, 다시 한번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 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그죠? 예.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열 발생이 나타났을 때 이러한 문제점이 어떻게 한다고 야기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이 제시돼야 되는데 단순히 해결 방안을 바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열 발생이 나타나는 원인을 나타난다고요? 먼저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적절한 해결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그죠? 예. 그래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해 그러면은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살펴봐 다시 그 원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해소시켜 줄 수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열 발생과 같은 결과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렇지. 바로 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순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작성이 돼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주 읽으시고 찾아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그러면 조금만 더 가보자. 일단은 표피 효과는 또 재밌죠. 주파수에 한다고 영향을 받는다. 그럼 다시요. 방금 전에 이 표피 효과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뭐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유도 와전류에 한다고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도 와전류 외에도 또 하나 영향을 받는 것이 있더라. 뭐라는 거야? 주파수라고 하는 것에서의 어떤 영향도 받는다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유도 와전류라든가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표피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또 이래 되겠지? 주파수가 어떻게 해서 표피 효과에, 그죠? 다시 한다 그러면은 전류가 표면의 흐름에 대해서, 그죠? 예, 영향을 미치는가? 그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줘야 되는 부분 아니겠니? 그죠? 오케이. 그래서 한번 더 가봅시다. 자, 주파수에도 영향을 받는데, 주파수가 높을수록 더 강하게 발생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래 되겠네. 주파수가 높을수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화살표 다시 위로 올려주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에요? 표피 효과도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더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파수와 표피 효과는 어떻게 한다? 또 비례 관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죠? 예. 조금만 더 가봅시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자기장의 변화율이 증가하고 또 유도 와전류도 강해져서 중심부의 전류 흐름을 더 많이 밀어내기 때문에 됐나요? 예. 주파수가 커지게 되면 표피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 이야기를 한 거 아니야. 그죠? 오케이. 계속합니다. 그래서 표피 효과 때문에 전류가 도선의 표면층만 됐나요? 표면층만 흐르게 되면 결국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유효 단면적은 어떻게 한다고요? 줄어들어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표피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래 되겠네요. 유효한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단면적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줄어들어요. 이렇게 되겠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줄어들어서 전류가 흐를 때 다시 뭐는 커지게 된다고요? 저항은 됐습니까? 예, 커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죠? 예, 한 번 더 저항은 어떻게 된다고요? 커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죠? 예, 다시 보세요. 유효 단면적이 줄어들게 되면은 저항은 어떻게 된다고요? 커지게 된다. 그럼 이 관계는 어떻게 된다? 또 반비례 관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처럼 됐더니까 쳐놓고요. 이처럼이 나오게 되면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뭐 해준다라는 거야? 정리해주고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처럼 다음에 다시 밑줄 쫙 쳐놓게 되면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 다시 갑시다. 그죠? 예. 자, 이제 저항이, 그죠? 예.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그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데 갑니다. 자, 더 많은 에너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열로 변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가 뭘로 변한다고요?
열로 어떻게 한다고요?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 발생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커지게 된다. 그래서 열 발생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지. 방이 아니라, 그죠? 발생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 되겠니? 그죠?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주파수가 커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피 효과를 증가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서 다시요. 저항이 커지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뭐도요? 열 발생량도 커지게 된다. 다시 뭐가 된다고요? 비례 관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네요. 이해되겠니?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의 단락에서는 다시요. 열 발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일으키게 되는 요인 두 번째. 무엇에 대한 설명하고 있다고요? 표피 효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봐봐라. 앞에서 문제점을 제시했고요. 자,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결국 나올 것은 뭐가 된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을 한번 가봅시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을 갔더니, 자, 나왔네요.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는 이 장치의 경우에는 특히 달도나 깡 갖춰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크. 자, 다시 보세요. 글 쓰는 입장에서 어떠한 특정한 단어라든가 문장을, 그죠? 예, 하기 위해서 강조를 하는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런 말들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땡땡땡이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글 쓰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겠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뭐 하기 위한 거다? 강조하기 위한 거다. 또 이외에도 대표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더라. 그럼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또 뭐다라는 거야?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그죠? 예. 또 보세요. 특히 어쩌고저쩌고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또 뜻하는 거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앞에 특히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또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글에서도 그죠? 특히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중요하다는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럼 다시 이제 갑니다. 특히 그죠? 예. 표피 효과와 전류 밀도를 고려해서 된다고요? 설계한다. 그렇지. 표피에 된다고요? 효과와 그죠? 예. 그 다음에 전류에 된다고요? 밀도를 한다고요? 예. 고려해서 당연히 뭐 해준다? 설계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니? 그죠? 왜? 저 앞에서 전류 밀도라든가 그 다음에 표피 효과라고 하는 것은 열 발생을 일으키는 원인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고려하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아이고야 뭐 나왔니? 예를 들어서 된다고요?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럼 다시요. 이 사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사례야? 바로 표피 효과와 전류의 밀도를 고려해서 설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사례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럼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이 뭐가 나오지 않겠니? 그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시 갑니다. 예를 들어서 고주파 변전소나 고주파 장치에서의 리치 와이어 다시 네모깡 갖춰놓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리치 와이어라는 거 알아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리치 와이어라고 불리는 자 요소 다시 밑줄 쳐볼까요? 여러 가닥의 얇고 서로 절연된 선. 그러면 여러 가닥의 얇고 서로 절연된 선을 우리는 말한다고요? 리치 와이어라고 얘기하네. 그죠? 예. 그래서 리치 와이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미안합니다만 계속 미쳐볼게요. 이 절연된 선을 꼬아 사용하는데 이는 각각의 가는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영향을 상쇄하여 뭐 한다고요? 표피 효과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전체 단면적의 전류가 더 균일하게 흐르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더라. 그러면은 방금 전에 이 리치와이어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됐나요? 예, 이것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자, 앞에 제시되어 있던 뭐라고요? 열 발생 문제점을 뭐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 리치와이어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책에 됐습니까? 예. 뭐가 된다라는 거야? 첫 번째 요소가 되겠네요. 이렇게 잡아주겠죠.
자,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어떤 것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은 그에 따른 뭐가 제시된다고요?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제시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야. 열 발생으로 인해서 이러했던 문제점이 발생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뭘 제시해 줘야 돼요?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돼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제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열 발생이 나는 것을 왜 사용하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니?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그에 따른 나름대로의 어떤 해결책이 제시된 거고, 그 해결책이 제시됨으로써 우리는 그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온전한 글쓰기예요.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글이더라라고 보는 겁니다. 됐니? 예. 그러면 조금만 더 가봅시다. 됐나요? 예. 자, 또 나왔습니다.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전자가 도선의 표면을 따라 이동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저 앞에서 뭐라고 했었죠? 표면을 따라서 흘러간다, 이동한다. 그것을 우리가 표피 효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중심부에 필요한 금속을 만다고요. 제거하여 자원을 절약하거나. 그럼 다시 한다 그러면은 저 앞에서 중심부에서는 전류 밀도가 낮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중심부에 필요하지 않은, 됐나요? 그런 금속은 만다고 제거해 준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자원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밑줄 쫙 교환합니다. 알루미늄선 표면에 전도성이 높은 구리를 얇게 씌워서 또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열 발생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어이구야, 그분 다시 밑줄 쫙 교환합니다. 자,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 아, 알루미늄에 한다고요? 선, 그 표면에다가, 됐습니까? 예. 자, 뭘 씌운다라고 이야기했죠? 아하, 바로 전도성이 높은 구리를, 됐습니까? 예, 구리를 한다고요? 얇게 한다고요? 예, 씌운다라고 하는 것. 됐니? 예. 자, 요렇게 하게 되면은 열 발생을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줄일 수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뭐가 되겠다고요? 아하, 두 번째 해결책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죠? 예. 그래서 두 번째 해결책까지 제시한 것이다. 됐니? 예. 근데 우리는 벌써 알고 있잖아요. 앞에서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당연히 뭐가 제시된다고요? 해결책이라는 것이 제시될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라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읽는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좋은, 아니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이렇게 찾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글은 이렇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든다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익혀야 되는 것은 글쓰기의 방식을 익혀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니? 예. 그럼 어떤 걸 수 있겠냐? 자, 어떠한 기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반드시 제시된다. 근데 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일단은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부터 살펴보자. 원인부터 정답을 살펴보면 되지 않을 거냐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 이제 그 원인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제시될 수 있다라는 거야? 아,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되겠나요? 그죠? 오케이. 그래.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읽어나가는 하나의 방법적인 요소가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자, 그러면 뒤에 18페이지에 됐습니까? 예. 문제 두 개 있는데 일단은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갑시다. 됐나요? 예. 자, 1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윗글에 대한 설명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윗글에 대한 설명 묻는 문제는 크게는 두 가지 문제형이라고 볼 수 있어. 첫 번째는 서술상의 특징에 관한 문제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간단한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더라. 그러면은 서술상의 특징에 관한 문제인지 아니면 간단한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는 어떻게 아는데요? 그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선지 하나만 읽어보면 되죠. 그죠?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선지 1번을 보시게 되면 전류와 전류 밀도가 발생하는 원리를 연구한 미쳐볼까요? 과학자들 소개. 다시 밑줄자. 그건 뭐예요? 아, 이거는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가 아니라 뭐에 관한 이야기다? 서술상의 특징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다시요. 서술상의 특징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은 각각의 선지에서 뭘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 키워드 되는 것을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각각의 키워드가 지문 속에 있나 없나만 살펴주면 끝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선지 1번에서는 주요한 키워드가 뭐가 된다고요? 과학자들을 소개한다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은 미안한데 2, 3, 4, 5에서 우리 키워드만 좀 잡고 들어가 볼까? 그러면 선지 2번에 보시게 되면 자, 일어났네요. 여러 이론 간의 미쳐볼까요? 이론 간의 차이점 비교 밑줄 짝 됐습니까? 또 각각의 미쳐볼까요? 장단점 분석 다시 밑줄 짝 됐습니까? 예. 자, 그게 이제 키워드가 되죠. 자, 선지 3번 갑니다.
전류 밀도와 관련한 가설과 가설 다시 밑줄자, 또 이를 검증하는 밑줄까 실험 과정을 순차적으로 언급 다시 밑줄자 바랍니다. 또 뭐가 된다고요? 가설과 그다음 실험 간접을 순차적으로 언급했다라는 것이 또 키워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선지 4번 갑니다. 전류 밀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밑줄까요? 문제 상황과 다시 밑줄자. 그 다음에 이를 고려한 사례 다시 밑줄자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제시하고 있더라.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선지 5번 갑니다.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화하는 과정을 미줄까요? 다른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다른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비유적 설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잠깐만. 지금 선지 1, 2, 3, 4, 5번에서 이야기했던 각각 키워드는 앞에서 우리가 독서진 분석할 때에 미리 어떻게 한다고요? 다 잡아달라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서술상의 특징은 제가 몇 초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5초 문제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 5초? 진짜요? 뻥치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가만히 봐봐요. 선지 1번, 2번, 3번, 5번 벌써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왜요? 과학자라고 한다면 벌써 앞에서 우리가 사람 이름 체크했을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차이점이나 장단점 같은 경우도 나타났다 그러면 그것도 체크하고 들어갔을 것이고요. 그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실험 과정을 순차적으로 했으니까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것들도 나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째 선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빗대어 설명한다라는 것은 제가 비유적 방법 잡아달라고 그랬잖아요. 비유적 방법 잡아주게 되면은 뭘 해낼 수 있다고 그랬어? 유추의 방법도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우리 비유적 방법이라는 거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죠? 이거 뭘 틀렸고요. 그러면 선지 4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뭘 제시해놨어? 문제 상황과. 맞습니까? 그에 따른 예시가 된다고요? 또 제시됐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다음 몇 번이야? 4번 끝. 이러잖아요. 진짜 5초 만에 풀리겠니? 예. 5초 만에 풀 수 있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진을 분석해 나갈 때에, 그죠? 예. 찾아줄 것만 정확하게 찾아준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서술상의 특징 문제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5초 만에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갑니다. 보세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이 장면이 뭐가 되겠어? 내용 일치 불치 문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예. 물론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뭘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각각의 선지의 답의 근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더라. 그 연습을 지금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선지 1번 한번 보세요.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에 전자와 원자 간의 충돌로 열에너지가 발생한다. 자, 이거 관련된 설명 내용 우리 앞에서 밑줄 껐어 안 껐어? 밑줄 꺼놨잖아요. 어디 나오느냐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에 그런데 다음에 여러분들 밑줄 껐어 안 껐어? 꺼놨잖아요. 그죠? 보세요. 도선이나 회로 안에서 전류가 흐를 때 전자와 원자 간의 충돌로 열이 발생한다. 그러면 선지 1번 내용 당연히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자, 아울러서 자, 선지 2번, 3번 예? 같이 보겠습니다. 전류의 세기가 일정한 시간 동안 도선의 단면을 통과한 전하의 양으로 측정된다. 뭐가요? 전류의 세기. 그럼 다시요. 전류의 세기라고 하는 것도 제일 첫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들이 확인됐죠. 그죠? 첫 번째 단락의 제일 첫 번째 줄 끝에 보게 되면은 전류의 세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선지 2번 내용도 맞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선지 3번 같은 크기의 전류가 흐르더라도 도선의 단면적이 미쳤까요? 도선의 단면적이 좁을수록 그죠? 전류 밀도는 높아진다. 그러면은 도선의 단면적과 전류 밀도의 관계를 앞에서 우리 체크했느냐 안 했느냐? 체크해놨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도선의 단면적이 어떤다고요? 그래. 작을수록 됐습니까? 예, 전류 밀도는 어떤 커진다. 어떤 관계라고 얘기했어? 반비례 관계다라는 것을 앞에 다 설명해 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선지 3번 내용도 맞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잘 모르겠으면 다시 첫 번째 단락의 5번째 줄, 6번째 줄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됐나? 예. 그 다음에 선지 4번에 보시게 되면 리치와이어라고 했다. 다시요. 리치와이어에 대한 설명 내용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요. 어디 있었습니까?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그렇지, 세 번째 단락에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 리치와이어 사용은 앞에 나와 있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된다라는 것. 그것도 우리가 잡아줬던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선지 4번에 보시게 되면 리치와이어를 꼬아서 사용하게 되면은 각각의 가는 선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영향을 상쇄해서 표피 효과를 할 수 있다.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어디 있느냐 하게 되면 세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까지 됐습니까? 나와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보게 되면 각각의 가는 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영향을 상쇄하여
표피 효과를 어떤 최소화하고라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예. 한마디로 리치 와이어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됐니? 그러면 이제 선지 5번을 보시게 되면 전류가 표면으로 흐르는 특성을 고려하여, 그죠? 예, 뭐라고요? 표피 효과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전도성이 좋은 구리선의 표면을 알루미늄으로 감싸면 열 발생량을 준다. 잠깐만, 뭐가 이상하다. 그죠? 예. 자, 앞에서 해결책이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알루미늄 선의 표면을, 됐나요? 뭐를 싼다는 거야? 구리를 어떤다고? 얇게 씌운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지에게서 얘기했던 것처럼 알루미늄으로 감싸는 것이 아니라 뭐를요? 오히려 알루미늄을 구리로 탄다고요? 감싸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해결책의 내용을 선지로 만들어 놨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지? 오케이. 우리가 독서 지문 분석해 나갈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그죠? 어떤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부작용이나 단점을 제시한다 그러면은, 아니야, 단점이 아니라 어떤 문제점이나 부작용이나 한계를 제시한다 그러면은 그에 따른 뭐가 제시한다 그랬어요? 해결책을 제시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얘가 단독 문제로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다가 일치 불일치 문제 선지에다가 갖다 집어넣는 경우도 많더라라고 이야기했죠. 됐습니까? 지금과 같은 경우가 바로 그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해결책을 가지고 단독적으로 묶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내용 일치 불일치의 하나의 선지로서 뭐 할 수 있다. 구성을 해나갈 수도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되겠니? 그죠? 오케이. 그렇지.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죠. 됐나? 예. 자, 그래서 딴 거 없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이 이 지문의 어떤 글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문제를 접근해 나갈 때에 내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이 글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떤 따라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앞으로 그렇게 분석해 나갈 거죠? 그죠? 예.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됐나요? 예. 자, 그래서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 보시고, 그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